네, 안녕하세요. 한저월드의 그랜드 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6강을 여러분하고 맞이하게 됐네요. 5강까지는 어떠셨어요? 상당히 재밌으셨죠? 이제 6강부터 더욱더 재밌게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6강 시작할게요. 6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니은자, 지난 시간에 니은 들어갔었죠? 니은 그 중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요, 종노인데요. 예전에 종이 물론 뭐 남자도 많았지만 여자가 더 많았거든요. 뭐 삭 받는 일도 하고 그 사모님들 그 있잖아요. 마님이라고 하나요? 사모님이 아니라 그 마님들 뭐 지치다거리 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 여자는요 계집녀를 썼어요. 근데 종은 이렇게 주로 부리잖아요. 사람이 부릴 때 뭐 뭘로 부려요? 주로 손으로 부리죠. 야 너 요즘 이거 좀 치워 뭐 빨래 좀 빨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니까 그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부수는 계집녀입니다. 여자녀 이렇게 해서 종 모자인데 뭐 이 손으로 뭐 여자를 뭐 만진다 이거 성희롱 아니냐 그런데 성희롱 아니고요. 이건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고 지시하고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 노자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예나 뭐 노비 이런데 이 종 노자를 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뇌할 내자인데 이런 번뇌하는 게 뭔지 알죠? 막 고민하고 막 그런 뭐죠? 막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그런 걸 번뇌라고 그러는데요. 막 뭐가 괴롭다고요? 그쵸,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괴로운 부수는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부수겠죠. 네. 이렇게 씁니다. 마음을 그렇게 하고 뇌자는 약간 좀 까다로운데요. 한번 외워놓으시면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은 이게 뇌자를 가리켜요. 이 밑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 좀 약간 뇌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요 뇌를 위에서 본 모양 좀 절단해서 좀 무섭죠? 그리고 이거는 그 강이라고 했잖아요 전에 뇌천자인데 좀 머리가 잘 흘러간다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요렇게 오른쪽에 이게 붙으면 대부분 뇌로 읽는다. 그러고 이건 번뇌한 뇌라고 했죠? 그러면 부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이 부수고요. 보시면은 뭐 고뇌, 번뇌, 뇌쇠, 뇌세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때 쓰입니다. 그래서 번뇌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걸 안 지우고 그대로 써볼게요. 뇌수, 뇌, 골, 말 그대로 여기 뇌입니다. 머리는 사람 어디 신체죠. 신체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반말이죠?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맞죠? 네, 바로 육달월. 사람 신체 육달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죠? 그러고 뇌는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지웠죠? 역시 제가 좀 용이 주던가요? 주동엽리?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게 바로 부수예요. 사람 신체랑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이 육단으로 부수고, 이게 바로 머리뇌, 골통뇌. 그래서 뇌리, 뇌리를 스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뇌염, 머리에 염증, 뇌염목이 여름에 아주 그냥 극성을 피우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보시고 그럼 벌써 이거 니은이 끝났네요. 니은이 벌써 제일 짧긴 하지만 끝이 났어요.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한 거라고 기억내는 건 없죠. 아무튼 네. 그리고 디귿을 보시겠습니다. 디귿은 뭐 세 번째 자음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네요. 그럼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서 이제 붉을 단자로 보실 텐데요. 붉을단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이 뭐 점주가 부수인데 점주 부수 세 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점주 부수가 세 가지인데 이 붉을단이 뭐냐? 그 색상을 나타내는 건 대부분 무슨 우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풀을 청자도 보시면은 요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물에서 나왔다. 색깔이 우물같이 그 깊숙한 곳에서 그 뭐 돌 같은 걸 채취하나 봐요. 그 옛날에 그 뭐 파랑이나 빨강 같은 거는 그런 돌을 갈아서 그 염료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뭐 염료를 타려고 우물을 판 건지 우물을 파다 염료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이 연결되는 우물이거든요. 우물 중에서 반만 떼가지고 여기 파다 보니까 이 우물 안에 이런 빨간색 염료가 나왔다 이렇게 위치를 가리키고요. 이게 바로 붉을 단자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붉다는 의미죠. 단풍, 단청, 뭐 단전우, 이 배를 왜 빨아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단전우, 단장 그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붉을 단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청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밑에 이 같은 우물의 뜻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아침 단자를 보시겠습니다. 아침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여러분? 머리에도 떠오르지만 실제로 떠오르죠, 아침에. 뭐가요? 그렇습니다. 해가 떠오르죠.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근데 어디서 떠올라요?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 수평선인지 지평선인지 모르겠는데 땅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그 글자예요. 이게 한자입니다. 아침 단자. 당연히 뭐 땅이 부수겠어요? 이 해가 부수죠. 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침단이 부수. 아침단이 부수가 아니라 아침단이 이렇게 쓴다는 거. 그렇게 아침 해입이 부수라는 거. 뭐 원단 아시죠? 세 번째 나오는 거 이게 1월 1일을 원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단석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단자가 나오는데요. 다만 단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이거는 다만 단은 여기에 그대로 와요. 음으로 이렇게 해서 다만 단을 쓰는데 제가 전에 그 겨우 근자인가 그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사람 있는 부수를 쓰면 대부분 부사가 사람 있는 부수를 쓴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왔네요. 이렇게 다만 뭐 이런 부사나 그런 데는 사람 있는 부수를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실 때요. 그렇게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사람 있는 부수를 써서 이걸 음으로 그냥 따와서 다만단, 뭐 단지단 그래서 단지 여기 예문으로 나왔죠? 다만 이런 뜻이 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벌써 이 페이지는 상급이 없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맑을 담자가 있어요. 맑다. 여러분들 맑으면 뭐가 연상되세요? 맑고 깨끗한 땡땡 사이다? 그건 아니죠? 제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맑다는 의미는 그쵸 물이잖아요. 그래서 삼수변을 써주면 됩니다. 삼수변을 써주고 맑을 담자를 나타내는 게 이 불화 두 개를 써서 담자를 나타내요. 밑에 보시면요. 잠깐 밑에 보세요. 거기 말씀 담자도 옆에 그 불화 두 개 붙죠. 그래서 이게 담을 나타내는데 원래는 요것만으로는 염이에요. 염. 불꽃 염자인데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건데 염이 왜 담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는 가끔씩 그런 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맑다. 맑은 건 뭐냐? 물이 맑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물이 맑다. 맑을 담자. 물을 담는 맑을 담자. 네, 그래서 아담하다. 뭐 고상하면서 담백하다 이런 뜻이고요. 담수, 담무 뭐 이렇게 쓰이네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답자인데요. 여러분들 논에는 뭐가 좀 흥거움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농활 같은 거 가보셨나요? 저도 간다 그러고 저 못 갔는데 뭐 힘들겠지만 근데 보면은 논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농활은 안 가보고 제가 그 군대 시절에 그 작업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 논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물이 이렇게 항상 흥건히 차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이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다. 여기 삼수변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이 논이나 뭐 밭이나 물이 차 있는 밭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자가 논답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 그렇게 해서 논답자고요. 아무래도 물보다는 이게 부수겠죠? 밭천이 밭이나 논이나 그렇게 해서 논답자고요. 전답, 요답 뭐 이런 데 사용됩니다. 예문으로요. 그리고 논답은 뭐 말씀 남도 그렇지만 훈음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밟을 답자입니다. 밟을 답. 여러분 밟을 때 뭘로 밟으세요? 밟을 때 발로 밟죠. 그쵸? 그러면 뭐가 부수다? 그렇죠. 발족이 붙습니다. 그리고 답자는 요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데 밑에가 닷점이 아니라 이때는 가로 알자. 그래서 이 자체로는 이 가로알이 말하다였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제 물같이 막 청산 유수같이 막 달려잘잘 그냥 막 하는 건데 여기서 답자도 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수는 바로 이렇게 어디로 밟냐? 발로 밟지 않냐? 그러면 발족이 부수다. 바로 나오시죠. 그렇게 해서 밟을 답자고요. 그리고 답사, 여러분들 답사 가보셨나요? 저는 그 대학 시절 가봤는데 뭐 현장에 직접 가는 거 답습, 답교, 답보, 뭐 답보 상태, 제자리 걸음 뭐 그런 데 사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아실 때, 논답 아실 때 이거랑 비슷하니까요. 같이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당자, 당황할 당자. 당나라 당자인데요. 당나라 아시죠? 중국 옛날에 그 당나라 할 때 당자인데 저는 당황할 당자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나라 하면 좀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요. 당나라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일단 써드릴게요, 제가. 당자를 이렇게 쓰고요. 이게 보시면은 당황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막 당황할 때 뭐 이렇게 입이 좀 벌어지시죠? 뭐 이러잖아요, 입이. 그쵸?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이 벌어지니까 당황하면 입이 벌어져서 이게 부수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집 안에서 이 손이 내 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손 아시죠?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딴 사람이 손에 뭘 쥐고 내 입에 막 넣으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막 이러고 왜 이래. 뭐 당황스럽죠. 그렇게 해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당황할 당나라 당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거 벌써 또 이거 페이지가 끝났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는 빌릴 때, 빌리다. 누구한테 빌린다. 여러분 뭘 빌리세요 주로? 친구나 뭐 사람들한테? 뭐 지우개 빌린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보편적으로 돈을 많이 빌리죠 사람들이. 뭐 은행에서 빌리건 뭘 사람한테 빌리건 빌리는데 돈. 근데 돈과 관련된 한자는 뭐를 쓴다? 그쵸, 조개패. 여러분들 뭐 빌릴 때 제가 얘기했을 때 벌써 조개패 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조개패가 나오고 대자는 그냥 위에 그 음으로 이 대신할 대자. 대신할 대자 많이 보셨죠? 뭐 대표, 이사, 대표 뭐 이게 많이 나오는 한자인데요. 현대할 때도 있네 대자 쓰고요. 그 위에 나오네요 대자. 그렇게 해서 부수는 당연히 이 조개패고요. 빌릴 때, 끼다, 꾸다를 낄 때로 썼네요. 그렇게 해서 낄 대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차, 대차 대조표. 꿔주고,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런 거죠. 대차. 대여, 빌려주는 거. 그걸 대여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대가 무슨 대냐면 무대할 때 대자예요. 무대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있는 곳에 좀 낮나요? 아니죠. 약간 높죠? 이렇게 도도져 있는데, 그래서 이 위쪽에는 약간 그 높은 곳의 변형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높은 곳에 이르러가지고 뭐 공연을 하죠. 올라가서 막 노래를 한다든지 뭐 연극을 한다든지 하니까.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이르러서 뭘 한다. 그런 장소다. 그렇게 해서 대자로 아시면 되겠고요. 대부수는 이른다. 뭐 높은 곳만 있고 공연은 안 해. 그럼 뭐 대 의미가 있나요? 그냥 뭐 방치해놓은 그냥 그 뭐 설치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불과하죠. 올라가서 좀 공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를 대자고요. 이게 이를 지자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대, 촉대가 촛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칼도를 보실 텐데 칼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뭐 부수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이거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3급인지 모르겠네.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칼도. 이게 칼의 모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부수에 쓰일 때는 이렇게 칼을 세워서 성칼도 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오른쪽에 쓰는 이것까지 같이 같은 거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식도, 단도직입 뭐 이럴 때.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사자성어는 별표를 안 쳐놨는데 이게 다 시험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사자성어까지는 분석을 못했어요.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단어는 제가 다 기출 단어는 분석을 했는데 사자성어 분석을 못해가지고요. 여기 나온 사자성어 정도는 외워주세요. 별표가 안 쳐 있더라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질 도자인데요. 넘어지다. 뭐 많이 넘어지죠. 뭐 건축물도 넘어지고 뭐 다 넘어지는데 그런 가축도 넘어지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봤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부수고요. 그 다음 도는 그 위에 보시면은 나오지만 그 도다를 도자, 이를 도 이걸 따랐어요. 그래서 이게 음이고 이게 부수. 사람이 넘어진다. 다른 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넘어진다. 그렇게 해서 사람 인이 부수라는 거. 도치, 뭐 도치법 많이 아시죠? 이렇게 서로 바뀌어지는 거. 앞뒤가 바뀐 거. 그리고 위치가 바뀐 거고요. 도괴라고 넘어지거나 뭐 무너지는 거. 그런 걸 도괴라고 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도둘도.
여러분 도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도둔다? 막 이렇게 붙돋는다 아시죠? 그러니까 더 높아지게 이렇게 위로 좀 끌어올려서 높아지게 하는 건데 이렇게 도둔다. 주로 뭘 사용하죠? 도둘 때? 이게 뭘까요? 손이죠. 그쵸? 손을 사용해요. 그렇게 해서 손수, 우수. 손으로 도둔다. 그리고 도자를 쓸 때는 조자가 이게 도자의 발음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건 뜻이 아니라 그냥 음을 나타내고 대부분이 형성자로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는 하나는 뜻, 하나는 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도둘 때 뭘로 도두냐? 아, 손으로 도두지. 뭘로 도다? 그렇게 해서 도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훈음 이게 시험으로 출제됐고요. 도발, 도전 많이 들어오셨죠. 도전한다 할 때 이 도자를 씁니다. 도출, 뭐 도출돼 나온다, 도등 그럴 때 이 한자를 쓰고요. 이 조자가 도자로 많이 쓰인다는 거. 밑에 보시면은 4개 잠깐 보세요. 오래 보시면 잠깐 보시면 벌써 4개가 딱 이 도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보시지 마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복숭아 도자. 복숭아가 뭐 식물이긴 한데 그 나무죠, 나무. 그쵸?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니까 나무 목을 부수로 쓰고요. 그리고 도자는 여기 그대로 조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복숭아 나무니까요. 나무가 부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황도, 백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좋아하실 텐데 저도 엄청 좋아해요. 무릉도와 청도, 뭐 청도 복숭아 그런데 이 도자를 쓴다는 거. 아 그리고 도자 여기 나온 김에 주의주의를 하나 더 써야겠네요. 어차피 연결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뛴다, 뛸 도자가 있어요. 사람이 뛸 때 뭘로 뛰세요? 발로 뛰죠. 사람이 발로 뛰니까 보시면요 이렇게 발족자가 부수고요. 또 도는 이렇게 조자를 쓴다는 거.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뛸 때 뭘로 뛰냐 사람이? 발로 뛰지. 그렇게 해서 발족이 부수고 이거는 도를 일으키니까 조자를 오른쪽에 써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 한꺼번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도둘 땐 손으로 도고 나무는 복숭아니까 나무잖아. 복숭아 그렇게 하고 더 밟을 때, 뛸 땐 발로 뛰니까 그렇게 해서 뛸 도다. 그렇게 3가지 한꺼번에 이 오른쪽에 붙는 게 같으니까요. 한꺼번에 외우시면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뭐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질그릇 도자예요. 질그릇. 뭐 도자기 같은 거 아시죠? 도자기 같은 게 질그릇인데 도자기를 어디서 구워내세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마토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막 이렇게 언덕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언덕같이 생겨서 뭐 약간 구멍이 있고 이글루랑 좀 비슷한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막 뭐 장작이 막 피어나요. 그렇게 해서 온도가 엄청 높거든요. 거기 주변에 이렇게 넣어놓고 굽는데 도자기를 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마치 언덕 같잖아요, 가마터가.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 좌부편이 붙습니다. 언덕과 같다. 그렇게 해서 붙쓰고요. 그 다음 도자는 요 가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요 밑에는 장군두. 그 전에 이 장군이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뭐 간장이나 뭐 그런 액체 같은 거를 옮기는 그런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질그릇 도자니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질그릇인데 장군이 질그릇 아니냐. 그래서 이걸 붓수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가마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언덕 같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나타내는 이게 붓수라는 거. 가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뭐 네이버나 그런 검색 엔진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치 그 언덕 같아서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도자인데요. 길도가 2가지 있죠. 제일 밑에 보시면 그것도 길도인데 그것도 정말 많이 쓰고요.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쓰여요. 근데 길이 어떻게 사람이 다니는 거죠. 가는 거잖아요. 가는 의미가 뭐 제가 두인변도 물론 간다 길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받침도 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거나 뭐 거리나 뭐 걷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책받침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길도자 이 나여자를 쓰고요. 이 길도입니다. 연대 뭐 도로 읽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내가 가는 게 중요하죠. 뭐 남이 가는 건 상관없죠. 내가 가야죠. 이게 나여자인데 내가 간다. 내가 내 길 간다. 마이 웨이 아시죠? 마이 웨이. 예.
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쓰이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칠할 도자예요. 다음 칠하다. 어디에 칠하는 때 뭘로 칠하세요? 뭐 페인트 칠하건 뭐를 칠하건 주로 뭐 고체로 막 칠하진 않죠. 주로 액체로 칠하니까 삼수경 액체로 주로 칠하고요. 도자는 이 여자를 도자로 읽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주로 어디에 칠했냐면 옛날에 바닥에 많이 칠했나봐요. 근데 옛날 바닥은 흙바닥이었잖아요. 그쵸? 다 흙바닥이었으니까 뭐 아스팔트는 아니죠. 옛날 중국집에. 그래서 흙에 발랐다. 흙에 뭘 표시라고 그랬나봐요. 막 영양 표시하고 여기 뭐 무슨 부족 넘어오지 마시고 뭐 이렇게 했나 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칠할 도자는 이렇게 쓰이고요. 붓수는 뭐 칠한다고 해서 액체로 칠하니까는 물수가 붓수가 아니냐 삼수변이 그게 아니라 여기는 땅에 칠했다 주로. 그래서 흑토가 붓수.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받침이 붓수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도료, 뭐 도색, 도탄에 빠지다 뭐 그러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장도가 이 뭐 장한 품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요. 장도도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이명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널 도자를 보시겠습니다. 건넌다. 사람이 어디에 건넌다. 그러면은 뭐 다리를 건너건 어디를 건너건 건널 텐데 다리가 주로 어디에 놓여 있어요? 다리 밑에 뭐가 흐르죠? 뭐 물이나 강 같은데, 그쵸? 물이나 강은 뭐가 부수나? 네, 바로 삼수변이 부수죠. 그렇게 해서 삼수변에 부수고 이거는 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건넌다. 물을 건너는 도입니다. 이게 그냥 건널 도가 아니라 물을 건너는 그런 도라서 도미 보시면은 뭐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태평양 건너서 가잖아요. 그쵸? 태평양 건너서 가지 뭐 여러분들 북한 지나서 뭐 저기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뭐 그렇게 막 하나요? 뭐 북극 지나서 아니죠? 그 태평양 건너서 가니까 그렇게 해서 도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널 도자.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벼도자인데요. 벼 하면은 여러분들 배우신 거 있는데 그 부수 시간에도 그렇고 뭐 배우셨죠? 벼화, 그쵸? 벼화자 배우셨죠? 벼화자 배우셨으니까 벼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요. 도는 여기에 이 손 밑에 절구를 해서 이게 도에 음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외우시기 힘들면은 벼를 손으로 이렇게 절구에 넣고 빻는다. 주로 벼를 빻지 않느냐 옛날에 뭐 정확히 쌀을 빻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벼도자라는 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자, 뭐 조도가 그 이름 벼인데요. 뭐 일본 그 와세다대 아시죠? 와세다 그래서 센 대학이고 예 물론 셉니다. 근데 그 와세다 할 때 와세가 이 조도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벼도자는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별 두 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소한 한 3번 이상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두 개를 딱 쳤는데 벼도자라는 거 딱 보면 아 이거 벼도구나 그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이 꼬이네요. 도탑을 독자인데 도탑다 이것도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막 계속 생각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도탑을 독자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이 말이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말을 이 대나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대나무로. 이게 대죽 부수죠. 근데 대나무 막아놨는데 이거를 촘촘히 막아놔야지 막 듬성듬성하면 중간에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촘촘히 박아놔도 이 말가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마력이라는 얘기를 있잖아요. 뭐 면마력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막 하나 촘촘히 쌓아도 막 몇 겹을 쌓이겠죠. 좀 두껍게. 근데 두껍다 해서 두텁다가 나왔다. 그래서 두터울 독자. 저 그렇게 외우시라고 예 그게 아무래도 외우시기 편하실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워주세요. 아니면은 뭐 찾아보면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음이 뭐 그 빌려졌다 그렇게 해서 독자인데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세니까는 좀 그 대나무를 두껍게 쌓아야 되는데 두껍다 해서 두텁다 그 사람 관계 그런 게 두텁다로 옮겨져 나왔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독실하다 아니 아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뭐 불교 신자다 위독하다 뭐 지금 뭐 우리 공허가 이렇게 뭐 그러죠. 그럴 때 쓰고 돈독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
돈독이 한 1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제가 별을 하나 쳤는데 2개 이상입니다. 돈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진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꼭 읽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돼지 돈자를 보실 텐데요. 돼지 돈은 제가 그 돼지 시자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돼지 시자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돼지 시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 돼지의 모양을 본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돼지를 뭐 그냥 키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고기로 많이 쓰려고 키우죠. 돼지를 뭐 다른 용도로 뭐 밭 갈거나 돼지로 아니면은 뭐 집을 지키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돼지가 거의 고기로 식육으로 많이 쓰니까는 고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고기, 육단 붙여서 이게 바로 돼지 돈자입니다. 돈 많이 아시죠? 돈가스 뭐 그럴 때 많이 쓰는데 돈사, 돈육, 뭐 양돈, 종돈 할 때 이런 돈자, 돼지 돈자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뭐 고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돼지의 의미를 떼어야 되니까요. 이 돼지 시가 부수예요. 뭐 고기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뭐 고기 딱 보시고 쬐끔 껴다 놓고 이게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뭐 소고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돼지의 의미를 띠는 이런 돼지 시가 부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탑을 돈자인데요. 이거는 돈도 그냥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단어로 묶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도탑단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성곽자 기억나시나요? 전에 배운 거? 성곽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 언덕에 이게 성의 그 쌓은 모양을 좀 변형했다고 했어요. 이걸 그대로 제가 따올게요. 왼쪽만.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을 좀 사람이 도탑 두껍게 쌓아야 되잖아요. 얇게 쌓으면 뭐 포탄 하나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좀 두툼하게 두껍게 쌓아야지 뭐 포탄이 와도 끄떡없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두껍게 쌓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두껍게 막 쌓은 거예요. 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손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으로 이렇게 두껍게 쌓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껍다가 또 점점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런 뭐라고 하죠? 마음까지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너랑 나랑 정이 두껍다라고 안 그러잖아요. 두텁다. 그렇게 해서 두텁다로 의미가 변형됐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저만의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된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책에. 이거 생각하는 머리 지날 뻔했습니다. 아까 그 돈 독자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돈독을 같이 외워주시라는 거. 돈독을 아예 그냥 외워주세요. 돈독하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독을 아예 그냥 이 단어로 두터운 돈, 두터운 독 해가지고 같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여러분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진짜 제가 분석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또 나오실지도 모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번 페이지가 끝났네요. 다음 페이지요. 얼동자, 언다, 막 춥다, 언다 그러면은 뭐가 연상되세요? 얼면은 뭐가 고드름 같은 게 얼죠. 고드름이 얼음이죠. 얼음이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쵸? 이렇게 얼음빙 이게 부수인데 그리고 동자는 오른쪽에 그냥 동력동자를 써요. 동력동자. 동으로 읽어라. 뭘 얼음을. 근데 얼음이 뭐냐? 얼음이 좀 이게 뜻이다. 얼동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훈음이 시험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딱 보시면은 이게 동인데 얼음이네? 얼었네? 얼동 그렇게 써주실 수 있죠? 그렇게 되고요. 뭐 동사 얼어 죽는 거죠. 그리고 동파 겨울에 동파 사고 많이 일어나죠. 그런 거 좀 보시고요. 동결되다. 뭐 등록금 동결되다 할 때 이 동결을 쓰고요. 그 다음에 냉동 할 때도 이런 동자를 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진칠 분자를 보실 텐데요. 진치라는 거 아세요? 그 전쟁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진영 그러니까는 군대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서 진을 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요 뭐 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진칠 분자를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서 전에 제가 이 부수 시간 설명드렸는데 이게 왼손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왼손 나타내는 이 부수는 여기에서밖에 안 쓰입니다. 3급에서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냥 그 FM 책에 나온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는데 원래 오른쪽에 이 우부방이 붙어가지고
이게 마을을 나타내요. 마을의 뜻인데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칠 때도 많이 모여서 진을 치니까 그렇게 해서 진칠 둔이 이렇게 이것만 오른쪽만 떼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설명드리면은 진칠 때 사람들이 그 무기를 주로 들고 진을 치잖아요.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진치고 있다가 그냥 넘어오죠 저기.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의 그런 무기를 든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어느 쪽이 편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편하신 쪽으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진칠 둔. 그러고 이 둔자가 나오는 또 다른 한자가 밑에 나옵니다. 둔할 둔자. 둔하다. 막 저 사람 너무 둔해 둔감해 막 이러는데 처음부터 성격을 나타낸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런 무기나 이런 농기구 같은 게 너무 달아서 둔해졌다. 그거를 본뜬 거예요. 근데 농기구나 무기는 주로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까요? 주로 철로 만들죠. 그쵸? 철로 만들어야 뭐 찌르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은 뭐냐? 쇠금이 부수다. 그래서 쇠금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둔자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둔할 둔자다. 진치는 건 이거죠? 네, 둔할 둔자. 뭐가 둔한 거냐? 처음에는 그 무기나 농기구를 보고 아 이게 달아서 둔해졌구나. 그걸 본뜬 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둔하다 뭐 그렇게 쓰인 거죠. 그렇게 해서 둔탁하다. 뭐 우둔, 지둔, 느리고 둔한 거죠. 지둔, 우둔, 어리석고 둔한 건데 다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진칠둔이나 둔할둔은 다 푸는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진칠둔, 둔할둔, 그렇게 진칠둔, 둔할둔 그렇게 외워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다음이 이제 드디어 또 저희 6강의 마지막인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항상 그렇지만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참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 녹화도 새벽에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막 그 만날 그 생각이 설레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이제 오는 길이 너무 즐거워요. 저희 이런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면요. 오를 등자인데 오르다. 어디에 오른다. 어디 오른다는 건 뭐 발로도 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발로는 너무 막 다래프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차 있어. 그 당시 말이죠. 말 있으니까 말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말로 올라갔어요 이 사람. 이 한자 맞은 사람은. 그래서 말마가 부수고요. 등자는 이 원래 짐자 이렇게 짐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짐이 뭐를 하노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짐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 진시황제 때 처음 나온 짐자인데요. 그게 여기에 쓰여요. 좀 변형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오를 등자 등으로 짐인데 임인데 등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이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뒤에 보시겠지만 이길 승자도 있어요. 승자. 승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승자도 많이 보셨을 텐데 똑같아요. 요 위에 이 힘력이랑 요 말마 요것만 틀리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등 이렇게 응인데 이것도 승, 응. 요것만 차이 나죠? 위에 자음만요. 그렇게 해서 요게 붙으면은 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말이 타고 올라가니까 말마가 부수. 나중에 승리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힘력이 부수입니다. 밑에가 위에가 부수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오를 등자라는 거, 오르다 등락, 뭐 등락폭이라고 그러죠. 주가 같은 거, 점등, 급등, 뭐 비등점, 반등했다, 갑자기 뭐 뛰어오르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걸 나타내는데 그렇게 해서 벌써 6강이 끝이 났어요. 어이구, 너무 빨리 끝났는데 여러분들 예습 복습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뭐 집에서 다들 열심히 하실 거라 믿고요. 저는 다음 또 7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